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순간이 언제이신가요? 그리고 만약 그 화려함의 대가로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한때 전 세계 모든 남성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입니다. 잘생긴 외모, 명문가 출신의 배경,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배우라는 타이틀까지. 하지만 동시에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사치스러우며 가장 비극적인 몰락을 겪은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찰리 쉰입니다. 2011년 전 세계 외신들은 일제히 한 남자의 기이한 인터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의 혼란스러운 공개 행동은 인터넷에서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당시 트위터 팔로워 100만 명을 가장 빨리 달성한 기록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헝클어진 머리와 초점 없는 눈을 한 채 횡설수설하며 카메라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약과 감기에 찌들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남자. 놀랍게도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 회당 30분 출연료로 무려 24억 원을 받던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광기 어린 남자가 80년대 후반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던 영화 플래툰의 그 순수하고 정의로운 청년 장교였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숨겨왔던 놀라운 비밀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뉴욕의 병원에서 태어난 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문턱을 먼저 밟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목에 탯줄이 칭칭 감겨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위급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기의 숨이 멎어가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소아과 의사가 기적적으로 아기를 살려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영화 지옥의 묵시록으로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대배우 마틴 쉰입니다. 찰리는 빠른 성공과 대중성을 원했고 아버지의 이름에서 쉰을 물려받아 찰리 쉰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말리부의 따뜻한 햇살 아래 자란 찰리 쉰은 할리우드의 금수저였으며 친구들 역시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아이언맨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리고 연기파 배우 숀 펜과 로브로우가 동네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10대 소년들은 8mm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장난스레 영화를 찍고 놀았습니다. 훗날 할리우드를 뒤흔들 천재들이 한 동네에서 함께 자란 것입니다. 학창시절 찰리 쉰은 배우보다 야구에 미쳐있던 소년이었습니다. 뛰어난 투수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 대학에서 장학금 제의까지 올 정도로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야구에 너무 빠진 탓이었을까요? 성적 불량과 무단 결석이 반복되었고 결국 졸업을 단 몇 주 앞두고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방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살의 나이에 고등학교 시절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첫 딸을 얻으며 덜컥 아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어린 아빠 그리고 퇴학생이라는 꼬리표. 그의 청춘은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야구 대신 연기라는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본 거장 올리버 스톤 감독을 만나며 찰리 쉰의 인생은 단숨에 우주 끝까지 날아오르게 됩니다. 1986년 영화 플래툰이 개봉합니다.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가장 리얼하게 그려낸 이 영화에서 찰리 쉰은 주인공을 맡아 신인답지 않은 신들린 연기를 선보입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 배우들의 사실적인 연기를 끌어내기 위해 필리핀 정글 속에서 군인들과 똑같은 지옥 훈련을 시켰습니다. 찰리 쉰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며 도끼를 품고 연기한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영화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해 전 세계를 휩쓸었고 21살의 청년 찰리 쉰은 단숨에 할리우드의 가장 뜨거운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듬해에는 영화 월스트리트에서 아버지 마틴 쉰과 동반 출연하며 자본주의의 탐욕에 눈이 멀어가는 젊은 주식 브로커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평론가들은 그에게 할리우드의 미래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야구 영화에 출연도 했습니다. 영화 메이저리그에서 괴짜 강속구 투수 역할을 맡아 고등학교 시절 갈고 닦았던 완벽한 투구폼을 선보이며 흥행 보증 수표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굳혔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쥐어진 거대한 성공과 돈은 독이 든 성배와 같았습니다. 탄탄대로만 걸을 것 같던 그의 커리어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은인과도 같았던 올리버 스톤 감독과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 차기작 7월 4일에 태어난 사람을 준비하면서 찰리 쉰에게 주인공 자리를 약속했습니다. 찰리는 당연히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캐릭터 분석에 들어갔지만 제작사 측은 흥행을 위해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를 원했고 올리버 스톤 감독은 찰리 쉰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주인공을 톰 크루즈로 교체해버립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찰리는 스승이자 동반자라고 믿었던 올리버 스톤 감독의 뼈아픈 배신감의 상처는 젊은 스타에게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찰리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고 올리버 스톤 감독과는 수십 년 동안 절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어둠의 유혹에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바로 술과 약물 그리고 쾌락이었습니다. 할리우드의 가장 찬란했던 황태자가 스스로 파멸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서막이 바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 시작된 방황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의 삶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황의 중심에는 언제나 여성과 약물 중독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1990년 할리우드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소식으로 뒤집어집니다. 찰리 쉰의 집에서 그의 약혼녀이자 동료 배우였던 켈리 프레스턴이 총에 맞아 피를 흘린 채 발견된 것입니다.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찰리 쉰을 약혼녀에게 총을 쏜 예비 살인마로 몰아세웠고 결국 두 사람은 파혼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는 억울한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훗날 켈리 프레스턴이 밝힌 진실에 따르면 찰리가 고의로 총을 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기 위에 놓여있던 찰리의 바지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주머니에 들어있던 권총이 오발 사고를 일으키며 총알 파편에 켈리가 맞은 사고였고 찰리는 오히려 겁에 질린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중의 머릿속에 통제불능의 위험한 인물로 완전히 굳어지게 되는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성매매 스캔들 하이디 플라이스 매춘 사건의 재판이 1995년에 열렸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찰리는 대중 앞에서 차마 믿기 힘든 고백을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매춘 조직의 단골 고객이었으며 그 대가로 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억 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스캔들로 이미지가 바닥으로 추락하자 인생의 안정을 찾기 위해 서둘러 첫 번째 결혼을 발표합니다. 상대는 모델이었던 도나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단 1년 만에 초고속 이혼으로 끝이 납니다. 그의 심각한 약물 중독과 방탕한 사생활은 결혼이라는 울타리로도 전혀 통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98년에는 코카인 과다 복용으로 뇌졸중을 일으키며 응급실로 실려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기도 했습니다. 수차례 재활치료를 법원은 명령했고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져 영화계는 더 이상 시한폭탄 같은 찰리를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시대는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법입니다. 영화계에서 퇴출당하다시피 한 그에게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신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그의 인생의 두 번째 사랑이 찾아옵니다. 2002년 찰리는 당대 최고의 섹시스타이자 본드걸이었던 데니스 리차즈와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사랑스러운 두 딸이 태어났고 대중들은 찰리 쉰이 마침내 방황을 끝내고 평범하고 행복한 가장으로 정착하는 줄 알았습니다. 동시에 2003년 커리어에 정점을 찍는 계기가 오는데요. 미국 CBS의 시트콤 투 앤 하프맨은 그야말로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드라마에서 맡은 역할이 실제 찰리의 삶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는 점입니다. 잘생기고 돈 많은 바람둥이이자 매일 밤 술과 여자에 빠져 사는 작곡가의 역할을 대중들은 연기가 아닌 실제로 찰리를 닮은 능청스러운 모습에 열광했습니다. 드라마의 시청률은 하늘을 뚫을 기세로 치솟았고 찰리의 몸값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시트콤 한 회당 30분 출연에 무려 180만 달러. 당시 한화로 약 24억 원이라는 출연료를 받는다는 것은 미국 TV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높은 출연료 기록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0분짜리 에피소드 하나만 찍으면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 그의 통장에 꽂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매달 수백억 원의 돈이 쏟아져 들어오자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악마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돈이 너무 많았던 그는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었지만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두 번째 가정이었습니다. 아내 데니스 리차즈가 둘째 딸을 임신하며 가장 축복받아야 할 시기 찰리는 다시 약물에 손을 댔고 끊임없이 매춘업소를 드나들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에게 총구를 겨누며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끔찍한 가정폭력까지 일삼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데니스 리차즈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람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진흙탕 같은 폭로전 끝에 갈라서게 됩니다. 두 번째 이혼의 상처가 체화물기도 전 2008년 찰리는 배우 브룩 뮬러와 세 번째 결혼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죠. 하지만 이 결혼은 시작부터 파멸이 예견된 지옥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심각한 약물 중독자로 결국 2009년 크리스마스 날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 찰리의 집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부싸움 도중 이성을 잃은 찰리가 아내 브룩 뮬러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찰리 쉰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이 사건은 그가 완전히 통지력을 잃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정도 그렇게 상처만 남긴 채 이혼으로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세 번의 결혼과 이혼. 하지만 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깊은 쾌락 속으로 자신을 던지며 매일 밤 광란의 파티를 열고 여성 편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찰리는 잠자리를 가진 여성이 700명이 넘는다고 호언장담하더니 평생 4만 7천 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는 황당하고도 충격적인 주장까지 늘어놓을 정도였습니다. 매일 밤 수많은 여성들을 집으로 불러들였고 심지어 포르노 배우와 모델 등 2명의 젊은 여성과 한 집에서 동거하며 자신의 여신들이라고 말했죠. 결국 골마 터지던 상처는 2011년 대폭발을 일으키고 맙니다. 도움과 권력의 정점에 선 찰리는 자신을 통제하려는 시트콤의 제작자 총놀이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제작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방송사와 제작진은 수백억 원의 수익을 가져다 주던 찰리를 드라마에서 전격 해고해버린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찰리는 반성하기는커녕 완전히 이성을 잃은 채 방송사와 제작자를 비판했습니다. 대중들은 그의 광기 어린 모습을 보며 조롱하고 신기해했지만 사실 그것은 화려함의 극치에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해버린 한 인간의 처절한 비명지르기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할리우드의 황태자. 하지만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 탐욕과 중독은 결국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차가운 바닥으로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추락의 끝에는 그가 감당해야 할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성적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1년 해고당한 찰리는 서서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방송가에서는 기피했으며 대중들 역시 그의 기행에 지쳐가고 있었죠. 하지만 대중들이 그를 잊어가던 그 시간 동안 찰리는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잔인한 지옥을 소리 없이 지내며 평소처럼 병원을 찾아 정기 검진을 받던 찰리는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게 됩니다. 바로 HIV,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양성 확진 판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하며 돈도 명예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극도의 공포가 엄습합니다.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온갖 스캔들로 얼룩진 자신에게 에이즈 환자라는 낙인까지 찍힌다면 인생이 끝장날 것이라는 두려움에 몸서리쳤습니다. 결국 이 잔인한 비밀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결심하지만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HIV에 감염되었다는 소문이 할리우드 어둠의 경로를 통해 흘러나갔고 이를 알아챈 주변 인물들이 악마로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찰리의 가장 취약한 약점을 쥐고 흔들어대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에이즈 환자라는 걸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협박은 집요하고 잔인했습니다. 한때 그의 침실을 드나들었던 여성들, 심지어 믿었던 친구들까지 그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 찰리가 그들에게 건넨 입막음 돈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무려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0억 원이 넘는 거액이 협박범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매일 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공포. 그리고 믿었던 이들에게 당하는 배신감 속에서 그의 영혼은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매일 밤 술과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지옥 같은 나날이 4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협박범들에게 끌려다니며 영혼을 갉아먹히지 않겠다고 차라리 세상 앞에 당당히 매를 맞고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걸어 나오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미국 MBC의 아침 뉴스 프로그램 투데이쇼 생방송 카메라 앞에 선 그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묵직한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HIV 양성 반응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하는 순간 방송 스튜디오는 물론 수많은 언론들은 얼어붙었습니다. 할리우드 최고의 바람둥이이자 황태자였던 그가 에이즈 바이러스 복균자라는 사실을 라이브 방송으로 직접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4년간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공포와 비밀을 지키기 위해 130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당해야 했던 비극적인 사연을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이때 찰리의 고백을 들은 대중들은 비난하기보다 자신의 가장 아픈 치부를 드러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동정심과 공감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찰리의 눈물의 고백이 미국 사회 전체를 움직인 것입니다. 의학계와 언론은 이 현상을 찰리신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방송에서 고백한 직후 미국 전역에서 인터넷의 HIV 관련 검색량이 평소보다 무려 400% 이상 폭급했습니다. 에이즈 예방과 증상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역사상 최고치로 치솟았고 약국과 병원에서는 HIV 자가검사 키트 판매량이 전례 없는 속도로 팔려나갔습니다. 수많은 보건 전문가들이 수십 년 동안 캠페인을 벌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타락한 스타의 솔직한 고백이 단 하루 만에 해낸 것입니다. 그의 비극적인 고백이 역설적이게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솔직한 고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5년 찰리 쉰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참여하는 회고록 쉰의 책을 출간하며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만듭니다. 그동안 대중에게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가장 깊은 내면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약물 중독에 빠져 자아를 상실했던 어두운 시절,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과도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캔들의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할리우드의 마초, 바람둥이, 황태자라는 가짜 가면을 쓰고 대중의 시선에 맞추어 살아야 했던 한 남자가 마침내 그 무거운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스스로에게 가장 솔직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비밀을 세상 앞에 털어놓은 찰리 쉰. 그의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화려했던 인기도 모두 사라진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찰리 쉰에게 남겨진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한때 그의 자산은 약 1억 5천만 달러. 가만히 숨만 쉬어도 돈이 마르지 않는 셈처럼 솟아나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끊임없는 소송비용, 도박빚, 협박범들에게 뜯긴 수백억 원의 입막음 돈, 그리고 사치스러운 생활과 부동산 헐값 매각이 이어지면서 그의 통장은 텅텅 비어갔습니다. 현재 그의 자산은 약 100만 달러, 한화로 13억 원 안팎으로 급감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큰 돈일지 모르지만 회당 24억 원을 받던 할리우드 황태자의 자산이 무려 99%나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화려했던 대저택들은 사라졌고 그를 둘러싸고 아첨하던 수많은 사람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빈털터리가 된 순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를 파멸의 늪에서 구원한 것은 다름 아닌 가족 그리고 아버지 마틴 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세상에 온갖 비난을 받고 에이즈 환자라는 낙인이 찍혀 신음할 때도 결코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고 싶었던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도 찰리 쉰은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사랑하는 딸과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딸을 차에 태우고 데려다 주기로 한 약속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을 때 자신의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찰리 쉰은 가슴을 치는 깊은 자괴감에 빠지며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괴물이라고 생각한 찰리는 술병을 모두 깨부수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고 말이죠. 놀랍게도 그 다짐은 일회성쇼가 아니었습니다. 2017년 그날 이후로 2026년 오늘날까지 무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방울의 술도 약물도 손대지 않고 완벽한 단조와 절제의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파티가 열리던 말리부의 저택 대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밥을 챙기고 학교에 데려다주는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계가 멈춘 것 같았던 그에게 하늘도 감동했는지 기적 같은 화해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가차없이 해고했던 시트콤의 제작자 청로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려 12년 만에 만나 눈물 어린 화해를 나누며 청로리는 찰리 쉰의 진심 어린 참회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신의 새로운 드라마 부키의 찰리 쉰을 카메오로 캐스팅했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선 찰리 쉰.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광기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세월의 흔적과 다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진심 어린 감사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대중들은 돌아온 그를 향해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찰리 쉰은 한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왕관을 썼지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뛰어들었던 인물입니다. 2천억 원의 자산을 날렸고 3번의 결혼은 깨졌으며 씻을 수 없는 스캔들과 질병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재의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비록 통장 잔고는 예전의 1%도 남지 않았지만 술을 끊고 아이들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부유한 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진짜 승리는 세상의 꼭대기에서 돈을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라는 것을 말이죠. 화려했던 황태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평범한 아버지이자 하나의 인간으로 다시 걸어가는 찰리 쉰. 그의 남은 인생 여정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